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죠.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저희 4위로 준비한 소식은 추미애 입단속 나선 여당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정태한 변호사 새로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뒤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검사장 회의를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 번 했던 것 같고요. 17년 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그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같이 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는 그 역할이 아니거든요. 예. 검찰 행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장 회의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지 장관이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번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죠. 추미애의 기습, 윤석열의 거부 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 수사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전화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다 등등 하면서 거절도 하고 불참도 시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장 회지 소집에는 과거에도 총장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참하는 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두 사이에 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만나는 일은 이제 일단 없겠습니다만 네. 추미애 장관은 어떤 점을 생각하고 소집을 한 걸까요? 이번에 일단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두 가지 주제를 걸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것과 하나는 바로 이제 수사 기소 검사의 어떤 분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을 듣겠다 이런 어떤 취향이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즉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강금실 법무장관 때도 사실 그때는 검경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둘러싸고 당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또 화합하는 차원에서 사실 회의보다는 이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들 간의 또 화해의 만찬 이게 이제 중심이었어요. 그 뒤에 김경환 법무장관 시절에 한번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가 당시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제 회의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지금 뭐냐면 수사기소법 이 문제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예. 사실 이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위헌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고 현행법으로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검사의 가장 기본 목적은 기소권입니다. 근데 검사가 수사만 할 수 있다면 경찰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경찰도 수사만 할 수가 있지 기소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검사를 그냥 경찰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검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미 이 회의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입장을 뭔가 설명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검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참석하지 않고 네. 아마 이제 검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이제 상황이 궁금한데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회의가 또 한 번의 또 논란의 소지는 여기가 있어요. 예. 지금 사실 계속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간의 갈등이 생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진행이 될지 예. 아니면 취소가 될지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주장하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검사장 회의를 하실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 법학회를 한번 열어서 거기서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변호사들을 모아서 물어보시고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을 모아서 물어보시고 외국의 법조인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처음에 수사와 기소를 달리한다고 했을 때 일본식으로 혹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증거서 문제가 있어서 기소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주체를 분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1780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긴 200년 검사 역사상 처음 나오는 세계적으로 역사적 유례가 없는 아주 전혀 상식을 초월하는 저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저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같이 있는 몇몇 사람 빼고 있는지 그걸 보고 물어봐야지. 검사한테 물어봐야 검사들이 찬성할 리도 없는 것이고 얼굴만 붉히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검사장급들의 만남, 과거에 이 장면을 떠올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참석자들은 좀 다릅니다만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네, 구체장 네. 저렇게 되진 않겠죠. 이제 저 때는 대통령과의 검사와의 대화였고요. 이제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과의 대화인데 만약에 생중계가 된다라면 저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와 이 수사를 분리하는 어떤 제도 개선의 문제를 이 지검장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수의 지검장들은 이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개 TV 또 토론회 이런 형식으로 열린다라면 이 17년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가 이 장관과 검사장과의 대화에서 이 재현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 지금 추 장관 대화를 같이 비교하는 건 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런 걸 하신 거고 지금 추 장관이 하신 거는 본인이 창안해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상천외한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저거보다도 10배나 더 큰 그런 반박되는 그런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예상 밖에 현재로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인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어찌 됐던 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입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과 이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알 권리보다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 신문방송학과 교수시니까 네. 조금 이따 알 권리와 지금 바로 알 권리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뭐 언론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나중에 공개를 다 할 거니까 지금 공개하는 것과 나중에 공개하는 그게 별 차이냐 이렇게 재판이 시작한 다음에 네,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공개하게 되면 공소장이 어쨌든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세운 논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소장이니까 그게 공개됐을 때 혹시나 국민들이 볼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지 않겠다고 하거나 공개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크지만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건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이해되는 처음에는 비공개 원칙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판되면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늦추자는 것인데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논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전까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다만 저는 추미애 장관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에 일정 부분 저는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게 자꾸 변질되면 추미애 장관의 의도가 어떻든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는 장면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현 정부의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여권에 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도는 뭐 추미애 장관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충분히 그게 정치적 사안으로 비춰지는 정치 이벤트화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사장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거기에 온 검사장들 중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되는 소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 충돌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해를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장관께서 좀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차장. 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네. 다른 의원들도 지금 선거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 그 다음에 이 총선 이후에 1년 반 뒤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변곡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력전을 펴기 위해서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을 이 당에서는 스스로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공천 자분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돌발 변수로 자꾸 이 법무부와 어떤 그 검찰 간의 어떤 갈등이 증폭이 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찬반, 국민을 찬성과 반대로 자꾸 이 가르게 되거든요. 편을 가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여권의 어떤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균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행에 좀 신중해달라. 이런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어떤 고언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추미애 장관 당대표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의도가 있을 텐데 어떤 의도로 보시나요? 네, 제가 뭐 최근에 만난 한 여당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쭉 인사를 하러 술집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단 시민물이 뒤통수 대고 왜 검찰 수사하는 건 막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민심의 지금 향도가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 내에서도 검찰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렇게 13명이나 한 번에 기소하고 뭐 이런 어떤 검찰 쪽에 했다라면 우리 민심이요. 이게 약자한테 편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인사하고 직제 개편하고 뭐 이런 등을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약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은 강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완전히 전환이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선거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사실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탄핵 찬성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당시 자기 당의 어떤 방침에 반대해서 야당하고 합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드루킹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를 해서 이게 사실 역으로 지금 김경수 지사가 뭐 구속됐다가 이런 사태도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의 상황과 달리 추미애 장관이 자꾸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건데 왜 그럴까? 결국 자신이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나간다든지 뭐 대권을 한다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뭔가 좀 강한 어떤 인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본인이 검찰개혁을 정말 앞장서서 정말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심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지금 최영 김혜영 지금 최고위원은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얘기해봤고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